안녕하세요. 오늘은 자기 긍정감과 회복력을 기르기 위한 주제를 가지고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 긍정감이란 무엇일까요? 자신은 살아갈 가치가 있다라고 자신의 가치와 존재 의미를 그대로 긍정하고 좋은 부분이든 나쁜 부분이든 모두 포함하여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긍정할 수 있는 기분입니다. 자기 긍정감이 높으면 여러 가지 일에 스스로 적극적으로 임할 수 있지만 자기 긍정감이 낮으면 적극적으로 임하기는커녕 하고자 하는 의지력도 낮아집니다. 또 자신이 괴롭히는 부정적인 사고방식에 사로잡히기가 아주 쉽습니다. 자기 긍정감이 낮은 사람들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들이 있습니다. 부모의 완벽주의도 자기 긍정감 형성에 큰 영향을 미칩니다. 아이가 한 노력에는 관심을 갖지 않고 결과만 보고 더 노력하지 않으면 안 돼. 에이, 그 정도는 누구나 하는 거야 등 부정만 하면 그 아이의 자기 긍정감은 낮아질 수밖에 없습니다. 또 형제나 다른 아이와 비교해서 아이를 부정하는 것도 자기 긍정감을 낮아지게 합니다. 부모는 그 아이가 무엇을 할 수 있느냐에 관계없이 아이를 한 사람의 인간으로서 인정해야 합니다. 자기가 자신을 인정한다면 타인에게도 인정받고 싶은 욕구도 사라지므로 다른 사람의 말에 동의하는 일이 적습니다. 한편 자기 긍정감이 높은 사람에게는 다음과 같은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 긍정감이 높은 사람은 좌절하지 않고 스트레스에 강합니다. 또 해내고자 하는 의지가 강하므로 결과적으로 학업과 일에서 성과를 쉽게 내기도 하죠. 그 성과로 성취감도 올라가고 실력이 뒷받침되므로 자신감이 고양됩니다. 또한 자신은 물론 다른 사람도 솔직하게 받아들일 수 있기 때문에 주위의 사람이 자연스럽게 모여들고 좋은 관계를 맺어지게 되죠. 지금부터 가정에서 아이의 자기 긍정감을 기르는 10가지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일상에서 아이에게 자연스럽게 말을 걸어서 아이가 나는 사랑받고 있다 하는 것을 실감하게 합니다. 일 때문에 바빠서 시간이 부족하더라도 부모는 의식적으로 아이와 접촉하는 시간을 되도록 많이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아이가 무언가를 말할 때에는 말만 하게 내버려두는 일방통행식의 대화가 아니라 눈을 보고 진지한 자세로 들어야 합니다. 도중에 이야기를 가로막거나 스마트폰을 만지작거리는 등 딴짓하며 듣는 모습을 보면 아이는 자신의 존재가 중요하지 않다고 느낍니다. 부모가 아이의 이야기를 진지하게 들어주면 아이는 자신이 인정받는다고 느껴 자기 긍정감이 싹트게 됩니다. 아이가 자신은 무조건적으로 사랑받고 있다고 느끼게 하려면 부모가 자신의 일시적인 감정에 따라 아이를 평가해서는 안 됩니다. 안 되는 아이다 라고 순간 감정에 못 이겨 단정 짓거나 아이가 잘못을 하면 그런 짓을 하는 아이는 싫어 라고 존재 자체를 부정해서는 안 됩니다. 혼을 낼 때에도 체벌을 하거나 감정적으로 소리를 지르는 것은 절대 좋지 않습니다. 꼭 혼을 내야 할 때에는 감정적으로 되어 자신의 분노를 표출하지 말고 왜 혼을 내는지 차분하게 아이에게 설명해 주어야 합니다. 고마워는 상대방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는 마법의 단어입니다. 도와주거나 정리정돈을 하는 등 아이가 조금이라도 좋은 일을 하면 고마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 하고 감사 인사를 해주세요.
아이는 부모가 건넨 고맙다는 말에서 자신은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고 있다라는, 누군가에게 필요한 사람이다라고 느끼게 됩니다. 칭찬할 때에는 결과와 능력보다는 아이의 노력과 노력한 과정을 칭찬하면 좋습니다. 아이가 무언가에 도전해서 성공을 했을 때에는 좀 더 크게 칭찬해 주세요. 실패했을 때에도 무언가에 도전하려고 했던 긍정적인 기분과 그 노력을 칭찬해 주세요. 결코 실망한 얼굴을 보여주어선 안 됩니다. 칭찬받음으로써 아이들은 자신이 인정받고 있음을 실감하게 됩니다. 노력한 자신의 존재를 인정해주는 사람이 있다는 안도감이 마음의 버팀목이 되어서 실패를 극복하고 다음 도전으로 향하게 하는 용기와 자신감을 불어넣어 줍니다. 자기 긍정감은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키워지는 게 아닙니다. 부모는 아이를 있는 그대로 인정해야 합니다. 학급에서 1등이기 때문에 칭찬한다면 순위가 5등으로 떨어지면 그 아이는 자신의 존재 가치를 느낄 수 없게 되어 자신감이 흔들리고 맙니다. 아이를 다른 사람과 절대 비교해서도 안 되죠. 예를 들어서 달리기에 굉장히 자신감이 없는 아이가 있다고 합시다. 운동의 날 아이는 부모 앞에서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싶겠죠. 부모는 자기도 모르게 아이에게 기대를 하게 됩니다. 거기서 부모가 꼭 1등 해야 돼? 라는 말이나 혹은 내심 기대하는 느낌도 아이에게 전달이 되면 아이는 열심히 노력합니다. 하지만 노력해도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을 수 있습니다. 결과를 내지 못한 아이는 부모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했다, 부모를 실망시켰다라는 후회가 남게 되죠. 그러면 자신감이 없는 아이에게는 1등 해라, 나 잘해야 된다는 부담감을 주지 말고 몇 등이냐는 중요하지 않아. 노력해서 어제의 너보다 나아지면 되는 거야. 그러려면 어떻게 하는 것이 좋을까?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이 좋습니다. 다시 말해서 너 스스로 힘껏 노력한다면 그게 바로 너의 최선인 거야 라고 말해주면 아이는 자괴감에서 벗어나 자유로워집니다. 편안한 기분으로 게임을 즐기며 더욱 전력 투구할 수 있을 겁니다. 교육은 아이의 단점을 고쳐서 더 나은 사람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물론 누구나 노력하면 좋아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노력은 필요하지요. 하지만 잘하지 못하는 일을 무리해서 시키는 것은 올바른 교육이 아닙니다. 지금은 뭐든지 균등하게 잘하는 아이가 명문대학에 들어갑니다. 하지만 앞으로 이런 상황은 크게 변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자기 긍정감을 높이기 위해서는 그 아이의 장점을 찾아서 그것을 높여주는 일이 아주 중요합니다. 누구에게나 잘 안 되는 일이나 잘 못하는 일이 있기 마련입니다. 그것을 무리하게 고치기보다는 잘할 수 있는 일이나 좋아하는 일을 더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저희 집에서는 어린 시절부터 아이가 스스로 결정할 수 있는 힘을 길러주기 위해서 간식부터 옷까지 여러 옵션을 딸에게 주고 스스로 결정하게 합니다. 딸이 이상한 조합의 옷을 선택한 적도 있지만 저는 한 번도 불만을 말하지 않고 고쳐주지 않았습니다. 모든 것을 하게 하지 않고 선택지를 주어서 할 일을 정하게 한 이유는 뭐든지 마음대로 하라고 하면 아이는 마치 넓은 바다에 내던져진 것처럼 느껴 아무것도 스스로 결정할 수 없기 때문에 선택 범위를 좁혀줘야 쉽게 결정할 수 있습니다. 스스로 결정하는 힘을 훈련하기 위해서는 초등학교에 올라갈 때까지는 한 3가지 정도의 옵션을 주는 것이 적당합니다. 아이는 발달 단계에 있기 때문에 할 수 없는 일도 많습니다. 일정한 연령이 되면 할 수 있는 일이지만 배워가는 과정에서 잘 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좌절감이 쌓이면 오히려 자기긍정감을 해칠 수 있습니다. 그때에는 지켜보지만 말고 부모가 조금 개입해주면 좋습니다. 자 어디 보자, 이렇게 하면 되겠다 라고 시범을 보여주거나, 야 이거는 아직 좀 어려운가? 이걸 하기에는 우리 땡땡이가 손이 좀 작네 라면서 아직은 아이가 조금 더 기다려야 한다는 것을 일깨워줍니다. 그리고 아이가 뭔가 해냈을 때에는 함께 웃으며 진심으로 기뻐해주세요. 신발끈 묶기와 단추 채우기 등은 2-3번 시범을 보이면 아이는 재미있어하며 스스로 하려고 합니다. 그러다 마침내 스스로 해내면 자기 긍정감에 흠뻑 젖어 매우 흐뭇해합니다. 중요한 것은 해주는 것이 아니라 시범을 보이고 이끌어주는 것이 중요합니다. 한 가지 주의할 점은 솜씨가 아무리 서툴다 해도
부모의 기준으로서 고쳐주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고쳐주면 아이의 자존감이 상할 수 있기 때문이죠. 글쓰기가 대표적인 경우인데요. 올바르게 말하기와 쓰기는 꼭 배워야 하죠. 하지만 아이가 어릴 때에는 절대적으로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틀리게 쓴 글자를 바로잡지 못하면 어떡하지? 하고 걱정이 앞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때야말로 비인지 능력을 높일 좋은 기회입니다. 우선 참으세요. 그러면서 그저 차분하게 지켜봅니다. 아이가 한 실수가 정말 중대한 일인가요? 그렇지 않다면 내버려 두세요. 조만간 실수를 스스로 발견하게 됩니다. 만약 엄청난 실수를 해서 좀처럼 바로잡을 수 없다면 아이의 자존심이 상하지 않도록 이런 방법도 있어 하는 식으로 가르쳐 주시면 됩니다. 올바르게 말하기와 쓰기를 다룬 책을 함께 읽거나 아이 스스로 발견하게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아이가 스스로 발견하는 것이야말로 비인지 능력을 기르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부모가 강제로 시키면 비인지 능력을 높일 수 있는 기회를 없애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부정적인 감정을 폭발시켜버리는 일은 어른에게도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심한 자기 혐오에 빠지기도 합니다. 아이라면 더욱 그렇죠. 자기 자신도 뭐가 나쁜지 모르지만 어쨌든 모든 일이 뜻대로 되지 않아서 짜증이 나서 감정을 억누를 수 없을 때가 있습니다. 이런 것은 그 아이의 한 부분이죠. 이럴 때 아이들은 나는 못난 아이다, 이제 안 되겠어 라고 생각해 버립니다. 이런 상황에서 아이를 나무라면 역효과를 내게 되어 있죠. 이럴수록 먼저 공감과 수용을 통해 아이가 진정할 수 있도록 도와줘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에게 오늘 짜증씨가 왔구나. 이 다음에 또 짜증씨가 오면 어떻게 할까? 오늘처럼 큰 소리를 내지 않기 위해서는 어떤 방법이 있을 것 같아? 라고 물어보면서 다음번에 같은 감정일 때 어떻게 하면 좋을지 대책을 함께 생각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이런 일을 반복하면서 아이는 자신의 감정을 정확하게 알게 되고 있는 그대로의 자신을 받아들여 자신의 감정을 조절해 갈 수 있게 됩니다. 또한 스스로 대처법을 배움으로써 자신에 대한 신뢰감과 자신감을 높여가게 되죠. 또한 자제력도 길러지게 됩니다. 감정 폭발은 결코 나쁜 것이라 말할 수 없습니다. 오히려 비인지 능력을 기르는 좋은 기회일 수 있습니다. 네, 자기 인정감을 높여주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살펴봤는데요. 아마도 쉽지 않을 겁니다. 아이가 부모 뜻대로 되지 않아서 속이 상할 모든 상황에서 부모의 체면과 어른의 생각보다는 아이의 기분을 먼저 떠올려 보세요. 부모에게 가장 중요한 일은 이 아이가 부모의 자식으로서 어떻게 살아가게 할까가 아니라 이 아이는 자신의 인생을 어떻게 살아갈까? 부모인 우리는 그 아이를 위해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라고 고민하는 것입니다. 부모와 다른 하나의 인격체죠. 부모 자신의 생각을 내려놓고 아이의 목소리에 귀를 기울이고 온 힘을 다해 아이를 응원해 주십시오. 아이가 밖에 나가서 다른 아이들과는 다른 부정적인 모습을 보일 때 우리는 체면이라는 말을 자주 씁니다. 체면이 구겨진다고 생각한다면 그것은 아이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 부모의 문제입니다. 부모의 문제를 아이에게 강요하는 것은 부모로서 잘못된 행동일 뿐만 아니라 아이의 비인지 능력을 낮추는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부모의 바람을 따라가지 못하면 아이는 자신을 미워하게 되고 죄책감에 괴로워하게 되죠. 아이에게 부모는 생명줄과 같은 존재입니다. 부모에게 사랑받지 못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아기 때부터 죽을 힘을 다해 부모를 사랑해 온 것입니다. 그렇다 보니 자기 생각을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고 부모 기분을 우선시하다가 아이는 어느덧 어른이 되죠. 아이의 마음을 자유롭게 하려면 부모는 자신의 생각을 강요하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아이의 개성이 무엇이든 있는 그대로 받아들여 주셔야 합니다. 네, 감사합니다.